분리되는 어떤 그 지점에서 데이터가 아닌 나 프로그램 요 정도라고 그냥 칩시다. 그냥 쳐봐. 그냥 그렇게 치면 이제 데이터가 객체고 나는 주체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왜 굳이 객체 지향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리고 주체 지향이란 말은 없어. 또 되게 신기한 게 객체 지향이 있으면 주체 지향도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없어. 근데 주체 지향이 있을 만한 자리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절차 지향이란 말은 또 있어. 사실 제가 해석은 그래요. 절차 지향이 원래 주체 지향이었을 것 같아요. 나의 프로세스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주체지향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체지향이라는 말을 쓰려면 객체란 말도 한 번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연히 프로그램 처음 만들었는데 프로세스 나밖에 생각 못 하잖아. 프로세스 아니야. 그래서 절차. 당연히 처음 만들 때는 객체라고 해서 만들어서 돌리는 건 사실은 그냥 나중에 입력으로 들어왔던 데이터를 사실 옛날에는 뭐 절차장할 때는 구조체라고 썼던 그거가 그냥 클래스가 된 거고.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대충 알아들으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왜냐면 거기서 했던 말들을 클래스 아직 지금 제 머릿속에 클래스가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거든. 근데 저는 이제 원론적인 것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걸 잘 알 리가 없잖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사고하는 방식을 좀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객체가 있으면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객체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야. 프로그래밍 랭귀지 역사가 주체부터 만들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주체니까 당연히 이게 프로세스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자기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처음. 근데 왜 지향이란 말이 나왔어? 객체 지향이라고. 프로세스만 보면 될 것 같잖아. 사실 우리가 굳이 객체 지향 필요 없을 것 같잖아. 프로세스만 알면 되지. 내가 뭐하러 객체 지향이란 말 왜 했을까? 더 특성을 잘 분석해서 주체를 더 잘하니까. 건축에 이런 게 있어요.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고. 건축에서 왜 벽돌이 다 크기 비슷한 거 아시죠? 벽돌 왜 크기 다 비슷하게 놨을까요? 돌도 그렇고 뭐 유리창 판넬 사이즈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표준화가 돼서 조립할 때 한 가지, 그러니까 벽돌을 한 가지만 만들어도 그걸로 집 다 지을 수 있고. 자, 아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한 1.5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500 정도, 1500mm, 1.5m 혹은 1500mm 정도 나올 것 같고 이제는 한 3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m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했어요? 아 잠깐만, 1m 안 되겠다. 제가 뻗은 게 183cm니까 한 1.8m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30cm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게 1m인가? 이거? 1.2m 정도. 떨어졌어. 이게 그거 있어. 노가다 한창 할 때 있잖아. 진짜 잘 맞춰. 딱 보면은 몇 메타, 한 센치 단위까지 다 나왔거든. 그때는 훈련이 한창 하고 있으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바로 맞추는데 요새는 진짜 한참 안 했잖아요. 못 맞추겠어. 사실 또 그런 데 가면은 기준점장 있잖아요. 이거 대충 몇 점 아니까 그거 잡고 이렇게 붙어보면은 대충 나오는데. 이제 저 사람은 해봤거든. 해봐. 어제 전문 용어 막 나오면서. 좀 아는 거야. 좀 아는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본인도 아는 거 얘기할 때 말 잘해. 무슨 얘기는 내가 머릿속에 대충 뭐랑 비교할 어떤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봐서 대충 맞춰보는 거야. 근데 훈련이 많이 될수록 그런 기준을 많이 갖고 있겠지? 그러면 점점 더 잘 맞출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를 하는 이유는 아까 백배님이 딱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유는 아니 내가 만약에 나는 어떤 놈은 인치로 만들고 인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냐면 인치 잘 모를 것 같아요. 인치가 뭔지 아세요? 인치 단위. 피트. 인치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1인치가 2.54cm. 2.54cm고 1피트는 약 30.3cm. 그래서 1피트는 보통 뭘로 되냐면 요 하나로. 그래서 왜 제가 280이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왕이 대발이었대. 왕이 대발이라 가지고
발 사이즈가 30 정도 된 거예요. 1피트 발바닥이. 그래서 왕 발바닥 크기로 해가지고 된 게 1피트라는 썰이 있어요. 자, 두 공사장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미국에서 피트 단위로 해가지고 피트나 인치, 그러니까 12인치가 1피트거든요. 거기도 이제 단위도 달라. 그것도 달라. 진법이 달라. 12진법을 써요. 그래서 실제로 하프, 쿼터 뭐 이런 것도 다 써요. 그 미국식으로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기 인치나 피트만 알아.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시부라 이 개새끼들 센치만 쓰네. 한국 사람 다 센치만 쓰잖아. 그래서 이 미국에 있던 거 갖다 딱 어떤 재료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집 지으려니까 집이 져질까? 안 져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할 게 뭘까요?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자기가 미국에서 어떤 이거 들고 왔어. 이런 벽돌을 하나 들고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안 맞잖아. 왕국에 딱 들어가게 미국에서는 일단 벽돌 3장이면 벽돌 3장이면은 이 기둥 하나가 된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다 졌었어. 근데 한국에 오니까 벽돌 3장 하니까 또 한국에 뭐가 센치 그게 딱 맞아?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변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일단 심지어는 이런 진법도 달라. 그렇잖아요. 인치를 센치로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진법도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인터프리팅을 해야죠. 객체 지향이 뭐냐면은 스탠다드화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절차장애일 때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처음 생겼을 때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할 수 있는 이들이 몇 개 안 됐었고 세상이 참 단순했을 거 아니야. SAP가 그래서 객체적인 끝판왕이구나.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렇잖아. 예전에 데이터 구조를 다 이렇게 표준화해. 처음 만들 때는 제가 뭐냐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제 인간이 처음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세계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으니까 서로 그냥 뭐 맞추고 나발이고 그냥 지가 지 편한 대로 데이터 가공해갖고 데이터를 갖다 지 편한 대로 이때는 내가 입이 이만하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딱딱 잘라주면 다 됐었어. 근데 내가 문제는 이제 이 사람한테도 일을 시켜야 돼. 혹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혹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해가지고 야 그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뭐? 아니 한 뼘이라고 뭐? 자기 한 뼘대로 하니까 달라. 손 크기가 달라. 나는 한 뼘이라고 했는데 저 새끼는 한 뼘이 좀 다른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 서로 프로토콜이 안 맞아. 서로 기준을 갖다 하나 정해서 그 기준대로 해야지 전 세계인이 같은 걸로 할 수 있는데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좀 예쁘게 해서 서로 쓸 수 있게 만들자 라고 국제 규약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되죠. 마치 현실 세계에서는 인치와 센치가 혼용되고 있듯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각자 입장이 좀 다 달라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피트로 모든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뇌가 피트로 돼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집 짓잖아? 그럼 한국 사람이 가서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손이 거치냐? 왜냐면 인치는 2.54cm니까 얘네들 뇌가 단위가 너무 커갖고 자세한 거 센치 단위 그 정밀한 조정이 안 돼. 정밀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 대충 한국 사람이 보면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대충 집을 지었지? 깔끔한 맛이 없지? 인치보다 작은 네. 그 단위가 없어요. 없어서. 물론 인치를 갖다가 이렇게 나눴어요. 얘네들은 1인치를 32등분을 했어요. 뭐 완전 정밀 조작인데. 물론 정밀이긴 한데 일일이보다 다른데? 우리는 10진법인데 얘네들은 12진법이니까 1인치를 갖다가 그래서 여기는 쿼터라고 여기는 하프라고 부르고요. 보통 하프. 여기는 쿼터라고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잘 읽는 방법부터 달라가지고 존나 헷갈려요. 보면은 원 쿼터, 투 쿼터는 투 쿼터라고 할 필요 없죠. 하프라고 부르고 이건 3 쿼터고. 이거 1인치고 1인치. 한 다음에 여기서 하면은 존나 헷갈리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 사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막
플러스 1, 플러스 2 막 이래. 그러면 아 이게 32분의 1을 갖다 하나 플러스 했다는 소리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이게 한때 헷갈려요. 뭐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기준이 다르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되잖아. 협업도 안 되고 작업도 스탠다드가 노듈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객체 지향이 나온 이유는 처음에 아마 이런 고민 때문에 나왔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객체 지향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객체 지향을 사전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말이 아주 조금 들어는 있어. 근데 대부분은 다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은 객체 지향이 어떤 철학에서 나왔는지 아냐. 객체 지향은 뭐 장황설이 써져 있는데 장광설이 써져 있는데 그걸 읽어갖고는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왜냐면 각자 느낀 객체 지향을 갖다 다 써놓은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이 파생이 되겠어 이 커다란 개념 하나 자체가. 그렇잖아요. 각자가 느낀 건 다 다른 거야. 나는 이렇게 객체 지향을 쓰니까 그래 협업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객체 지향을 쓰니까 좀 일이 더 빠르네. 프로그래밍이 왠지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 좀 설계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써놓은 거야 위키피디아에. 읽어갖고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주체가 있으면은 객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많이 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 뭐 한 개 더 있을 것 같잖아. 뭐가 있을까? 뭐 하나 더 있겠지. 나 맨날 그리는 그림인데 앞으로는 맥락지향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맥락지향은 뭘까?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제부터 제대로 저희 나중에는 아마 지금은 저도 맥락지향이 뭔지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서는 데이터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동반 규정하는 어떤 것. 사실 원래 이데아는 이게 아니라 원래 이게 이데아가 돼야 돼요.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야 돼요. 맥락이라는 개념으로. 현재는 이게 지나치게 객체를 표준화하다 보면은 진짜 뭐가 안 되죠? 사물을 제대로 묘사 안 하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벽돌 크기가 있어. 그냥 여기선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게 길에서 얘기하면 좀 편한데 왜냐면 길에는 길에 보도블록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도블록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이게 보도블록 사이즈가 30 곱하기 30 정도 나오거든요. 30cm 정도. 근데 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돼 있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죠. 맨 끝에 잘라서 막 집어넣어놨잖아. 심지어는 여기서 막 어떻게 돼? 막 이런 모양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어떤 이 기둥이 때문에 이게 진짜 도로공사하는 데 가서 봐봐. 왱 하는 거 막 자르고 난리도 아니야. 그거 맞추려고. 귀 맞추려고. 왜냐면 이게 지금 레고 블록처럼해서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보도블록이니까 안 맞잖아. 근데 자 봐봐요. 이걸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야 우리 이런 거 자꾸 생기는데 이거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럼 이걸 도로를 갖다 애당초 여기다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 사실 실제로 건축 설계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천장 높이가 대충 몇 정도 되냐면은 대충 한 2m 나오겠죠? 근데 이거 뜯어내면 그 위에 콘크리트 판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층고가 나와요. 센터 투 센터로 하면은 대충 한 2,000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900 정도 나와요. 2.9m 정도. 보통 한 건물의 층고 한 높이가 단위 높이가 2,900 약간 있어요. 소수점 막 떨어져. 근데 그건 인치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 되게 마음이 놓이는 어떤 그 대충 그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너무 깝깝하지 않은 정도의 높이야. 근데 그게 요게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짜투리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놨죠? 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이게 벽돌 맞게 잘 하면 되잖아. 근데 벽돌에 맞추면 뭐가 안 맞죠? 그렇지. 벽돌 말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도로선을 이렇게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래 있었어.
그렇잖아. 그렇다고 이거 벽돌에 맞춰서 이걸 갖다 하면은 원래 이건 원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차량이 통행하기 좋은 적당한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벽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자동차 크기와 사람 크기와 아주 이런 거랑 관련이 많아요. 왜냐면 도로 크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벽돌 크기에 맞추자고 그 더 상위 개념 이게 더 상위인데 맞지? 이게 목적이잖아. 얘가 목적이 아니 벽돌이 목적이 아닌데 벽돌을 목적으로 두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마치 우리가 목적은 있고 수단의 목적을 맞추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 그럼 뭐냐면은 맥락에다가 맞춰서 맥락의 요소들을 부품을 맞춰야 되는데 부품에 맞춰서 맥락을 갖다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게 마우스라고 그랬잖아. 물론 이게 마우스지. 근데 내가 맥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괴한이 있으면 이거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맥락적인 해석. 이건 마우스니까 던질 수 없는 거야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요소적인 생각이에요. 즉 객체지향은 다분히 요소적인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컴퓨팅에서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 프로그램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 이를테면 저를 갖다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된다 해봐요. 자, 화면에 도트는 이걸 갖다 100% 구현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냐면 이거는 1920, 1080이라서 이 사이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 지가 정해준 크기 말고 그거보다 작은 거라든지 이건 100% 재현하지 않아. 이미지는. 그쵸? 도트 크기에 따라서 도트 크기만큼밖에 얘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 처리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맥락에 부합되는 정도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맥락에 부합되게끔 요 벽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규정하기 시작하는 걸 하면은 맥락 처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객체지향이라서 일단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언어가 소통에 맞춰져 있지 사건의 재현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소통할 때는 여기다가 마우스라고 해야지 잘 알아들지. 이걸 갖다가 괴한이 나타났을 때 집어 던져서 괴한의 대갈바가 깰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마우스. 근데 대충 우리는 알죠. 마우스 집어 던졌어 그러면은 야 그럼 마우스 맞고 그 도둑놈이 맞아 죽디? 뭐 이러는데 대충 상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객체지향의 어떤 그 지점이라든가 위치 완전한 어떤 그게 우리의 프로그래밍에서 궁극적으로 갖고 싶은 목적이 있고 그게 사실은 내 도구에 맞춰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상상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에 맞춰서 언어가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죠. 책 좀 읽으시라고. 왜냐면은 희동님이 이건 제가 희동님을 가르치지만 이거 희동님을 가르치는 이야기 아니야. 이건 제 구현 방법이에요. 뭐냐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언어 활용이 좁으면은 그 사람 상상력이 언어에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놈이 언어를 갖다 단어를 하나밖에 모른다고 쳐봐. 그럼 걔는 거시기로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돼. 그럼 얼마나 거시기하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막 만들 수도 없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단순하게 더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거 갖다가 마우스인데 어떻게 돼? 마우스인데 그 컴퓨터 할 때 쓰는 그 마우스는 아니고를 말해야 되잖아. 이 마우스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그때에서 던졌어 뭐 하려면 말이 복잡해져. 오히려 이게 명사적으로 너무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삽질들 우리가 사실 컴퓨터 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넥스트 다음 세대의 언어는 맥락이 먼저 제시되고 그 맥락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단 프로그래밍 랭귀지뿐만 아니라 인간 랭귀지의 명사들이 그쵸? 그 객체들이네. 객체들이에요.
클래스 같은 거. 그다음 어떤 일이 아까 우리 전처리 할 때 잘 해볼까요? 전처리 할 때 재밌는 거 우리가 아까 나 논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 맨 처음에 자연어 처리하기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이를테면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 영어를 해서 얘가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딱 요만하다고 쳐요. 야, 얘는 영어 처리할 땐 잘 돼. 근데 나중에 어떤 웃긴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줄 알아요? 이걸 갖고 이제 한국어 처리하려니까 이 크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 한국어를 영어 처리기가 쓸 수 있는 걸로 한번 변환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아니 생각해봐. 영어 같은 경우 캐릭터가 옆에서 쭉 나열식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어는 생긴 게 각 해갖고 이게 쌓여있잖아. 아예 방식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다 근데 여기다 억지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전처리 같은 것도 내가 괜히 전처리 갖다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 짓을 했을 거란 말이야. 영어 기반으로 돼 있는 애인데 얘를 갖다가 보면 한국어면 어떤 한국어 특징에 맞춰서 쪼개가지고 이거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왜냐면 잘못 자르면 얘 그냥 무식하게 영어식으로 해석하면 얘 이상은 전혀 다른 게 되버리잖아. 얘를 갖다 영어식으로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읽는 사람 따라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막 이상하게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는 수가 생기네. 그래서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한국어의 고유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전처리에 넣을 수 있는가. 심지어는 이 자연어 처리 엔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한국어에 맞게끔 자연어 처리 엔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객체 지향이 어떻게 보면 객체 지향적 문제라기보다는 절체 지향적 문제인 거예요. 프로세스를 갖다에다 맞춰서 모든 걸 다 그냥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다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어처럼 영어하고 뭔가 구조가 확연하게 다른 애들은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도 아직도 예전에 전통적으로 자연어 처리하는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죠? 아직도 영어에서 이런 기술 자연어 처리할 때 이런 거 썼었으니까 한국어도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논문들도 대부분 나오는 게 대부분 다 그런 식이죠. 어제 봤던 거 제일 좋던 것도 그거잖아. 엔티티인가 뭔가 객체 뭐 엔티티 뭐 하는 거. 그것도 영어에서는 그거 하면 대충 맞아요. 쓸 수가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한국은 명사가 그게 된다는 전제는 뭐냐면 언어에서 명사화가 잘 돼 있다는 전제, 명사가 많다는 전제. 충분히 많은 명사로 맥락들을 그 명사가 충분히 담고 있는 경우. 그냥 거시기 하나만 만약에 그걸 그대로 써서 저 아마존의 눈물에 나오는 그 쿤타킨테 쪽에 가서 걔는 조회족인데 걔네들은 그 말밖에 안 한단 말이야. 깨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갖다가 엔티티로 하면은 이게 시부라 전부 다 엔티티가 다 깨또밖에 없어. 이건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한국어는 실제로 그게 별로 없어요. 영어만큼 명사 개수가 안 나와. 일본 애들이 그래서 서양 문물 일찍 받아다고 맨 처음 한 게 뭔데 걔네들 단어부터 존나 많이 했어. 그래서 실제로 일본어 보면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영어를 일본식으로 바꾼 게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 럭키라고 하면은 뭐 행운이라든가 이런 말로 어떻게 좀 바꿔서 이렇게 한국화 시켜서 쓰려고 하잖아. 근데 일본 애들은 아예 포기하고 럭키라는 말 갖다 그대로 갖다 쓰는 식인 거예요. 근데 한국말도 그래서 사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꼰대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는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맨날 잘못된 외래어 사용법 이래가지고 외래어 쓰지 말자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물론 나쁘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꼭 좋은 건 아니라. 왜냐면 명사 수를 자꾸 제한하려고. 왜냐면 꼰대들이 자꾸 지가 아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간 객체 지향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 큰일 뻔했네.